ESG 전문 미디어 임팩트원과 2030 싱크탱크 안테나 살롱이 함께하는 컨텐츠 큐레이팅. 오늘은 그린워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런 그린워싱 사례 말고 요거는 되게 신박한데 이런 자연을 살리고 이런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재미있던 사례가 혹시 어떤 게 있으셨어요 혹시? 좀 결이 다를 수 있는데 MZ 세대들 사이에서 좀 고체 비누가 인기가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하는 자주 거기서 이제 동구밭이라는 알아요. 그 사회적 기업이랑 협업을 해서 고체 비누를 만들었는데 그게 가격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치가 한 번에 다 소진이 됐고 그게 아무래도 집에 있는 비누 보시면 쓰고 남으면 뭐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버릴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이게 친환경 비누기 때문에 뭐 수질 오염에도 덜 해롭고 그래서 전 그런 고체 비누라는 게 갑자기 인기를 끄는 것도 뭐 아주 작은 시도지만 또 그런 것들이 금방 완판되는 것도 뭐 작은 친환경 마케팅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아요. 근데 제가 집에서 고체 치약도 써봤고 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튜브형으로 짜는 거 말고 예. 그거 써보신 적 있으세요? 저 써봤어요. 네. 근데 나는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뭔가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삶을 잘 안 짜져.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알로 돼서 진짜요? 알로 돼서 아. 하는 치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알을 삼키면서 칫솔질을 해야 돼요. 그런 거라든지 사실 저는 세제도 고체 세제 지금 예, 써보고 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려면 조금 더 뭔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잘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같은 걸 써봤잖아요. 근데 음. 조금 재밌다고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예. 통도 이렇게 돌려서 열었는데 그 안에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예.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씹어가지고 비타민 먹듯이 씹어가지고 뭐 양치를 할 수가 있고 또 가지고 다닐 때도 조그맣잖아요.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래서 좀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MG하고 다르네. 이가 굉장히 빛이 나더라고요. 치열도 고르고. 네. 근데 저도 지금 이야기를 좀 질문을 드렸지만 최근에 그 MZ 세대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린워싱과는 좀 반대되게 좀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면서 재밌게 하는 이제 그런 캠페인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는 한겨레에서 플라스틱 원단으로 해서 돗자리를 만든 다음에 한강에서 그 돗자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한겨레의 아이덴티티 마켓 돗자리의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돗자리를 뭐 그런 뭐 옛날에 신문지를 하고 버리는 것도 해결하면서 한겨레에서 이런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하니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바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런 활동들로도 지금 좀 변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돗자리에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기사가 들어가죠. 기사가. 재밌다. 그렇구나.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지금 이제 뭔가 사람들의 소비 습관이나 생활 패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기후 위기라든지 이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시간이 없어요.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은 이미 당연히 해 나가야 되는 거지만 지금 이제 생산자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건 사실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생산자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 규제 드라이브가 지금 생겨나는 이유가 이제 시기가 얼마 안 남아서. 그래서 보통 그 파리 기후 협약 같은 경우 2015년에 이제 다 맺어져가지고 2020년 5년 그리고 파리 협약이 맺어지기까지가 꽤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국제적인 어떤 규제가 되게 느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루어져요. 그런데 지난 2월 말 3월 초에 플라스틱에 관련된 국제 협약이 맺어졌는데 2년 안에 완전한 그 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협약이 맺어져서 2년 안에 이제 전 세계적인 규제가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그게 생산자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런 NGO들이 막 그린워싱 세게 제기하고 규제 기관들이 막 세게 이런 그린워싱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에 대한 생산, 제조, 마케팅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기업한테 워닝을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전 규제라고 말씀해 주신 단어가 네. 저 또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전 그때만 해도 그린워싱 하면 이제 뭐 MZ 세대들의 불매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불매 운동도 기업에 엄청난 타격이지만 기업의 정말 타격은 이제 좀 이제 행정적인 처분들, 규제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최근 그린워싱 관련된 기사 뒤에 동원되는 서술어나 명사를 보면 조금 무거워졌어요. 그렇죠. 압수수색, 뭐 맞아요. 독일 DWS. W에서 압수수색해서 CEO가 그냥 사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이라는 단어랑 이제 ESG라는 거랑 연결되고 뭐 소송, 과징금, 그 멜론 네, 19억인가 그렇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법적인 행정적인 처분이 가해진다는 것 자체가 그린워싱이 이제 그냥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행동뿐만 아니라 조금 더 격상된 것 같고 조금 더 기업들은 좀 가혹할 수 있지만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지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MZ 세대 분들이 여기 다 MZ 세대잖아요. 나 빼고 저희 박난이 누님은 93학번입니다. 지켜드려야 되는데. 박난이 누님 덕분에 저희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MZ 세대가 생각하는 그린워싱의 해결 방안이 뭘까요? 에미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MZ 세대로서 그린워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그린워싱이 나오게 된 원인 분석을 하면 해결 방안도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친환경 문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 문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임박해 있고 그렇게 정말 당장 우리의 문제인데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지금 망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를 활용을 해서 내가 뭐 마케팅을 한다거나 이 아이의 어떤 이 문제를 활용을 해서 내가 뭔가 이익을 취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건 너무너무 도의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인 문제로 이어지는데 환경 문제는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고 당장 우리가 맞닿아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활용하는 이걸 이용해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그런 이용하려는 시선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원인인 것 같아요. 그린워싱이. 그 아이 비유가 너무 네. 가슴에 와닿는다. 그렇죠. 네. 저도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의 이 생활에 정말 맞닿아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이용하려는 그리고 우리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얄팍한 시도 자체가 그린워싱이라고 한 다양한 이상한 결과물, 되게 변이적인 결과물을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해결 방안도 같은 원리일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우리가 맞닿아 있는 문제고 우리 기업으로서 이 환경을 해치는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고 절대로 마케팅이나 또 이게 우리 기업의 어떤 이윤을 남기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을 하는 순간 그 결과물은 다 그린워싱으로밖에 안 비춰질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근본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그 근본적인 시도가 결국에는 소비자들에게는 진정성 있는 기업이다. 많은 걸 투자를 하고 또 손해를 보면서까지 저걸 감수하는 진정성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톡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에이미님 말씀 듣고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보 공개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 제품 같은 경우에도 그런 환경적인 그런 요소를 뭐 탄소 발자국이라고 해서 뭐 정보를 이제 탄소 발자국 표시를 한다든지 제품에 그렇게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좀 이게 뭉뚱그려져서 이 정보와 저 정보가 다 이렇게 결합돼서 좀 알기 쉽지 않게 이렇게 나오는 것들 그게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 정보 볼 때 너무 내용이 어려우면은 봐도 모르잖아요. 알기 쉽게 좀 내야 되는 것 같고 제품에 표시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사가 정보를 내잖아요. 근데 이제 글로벌 기업들 오래 경험이 있던 곳들은 명확하게 좀 내용들을 구분지어가지고 좀 담백하게 쓰는데 아직 이제 국내에서는 좀 화려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굳이 키워드라면 기준 그리고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린워싱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지금 분명치 않으니까 기업에서는 이건 그린워싱 아니다. 또 반대쪽에서는 그린워싱이다라는 어떤 기준 설정에 대한 이견들이 있는 것 같고 그 데이터가 결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약간 대체 투자 쪽 자산운용사에 있다 보니까 부동산이 중요한데 그 해당 건물에서 뭐 작년보다 물 소비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에너지 소비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것들 데이터가 있어야지
줄어들었으면 노력한 거고 늘어났으면 소명해야 되는 거고 또 제가 저번 화 때 출연했던 아시아님이 되게 놀랐던 게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대학생들이 많이 보고 계신다 했는데 앙콜렉터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 좀 명징하게 드러내야 되고 원래 기업들이 지속 가능 보고서 낼 때 전문 기관들을 통해서 뭐 제3자 검증 받는데 전 문득 든 생각이 좀 기업들이 이렇게 뭐 MG 검증단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예, 뭐 한 20명 정도 뭐 경영대 뭐 전공을 떠나서 그런 분들의 의견도 받고 뭐 그런 학생들도 좋은 경험이 되고 또 생각이 든 거는 대학 언론사들에서 좀 검증을 좀 해줘야 돼요. 몇 가지 지속 가능 보고서에 대해서 막 깊이 있는 거 말고 그냥 어떤 데이터들이 정말 적실한지 그런 것들을 좀 해주면 기업들이 더 바짝 긴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네요. MG 검증단. MG 검증단들이 지속 가능 보고서를 보면서 이게 정말 그린워싱인지 리스크가 네. 있는지를 MG 세대 눈으로 이제 먼저 이렇게 체크를 해준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 단장이 아마 아시아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아님 감사합니다. 하나, 네, 두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얄팍한 이유, 얄팍하지 않아요. 이윤 하나 1원, 네. 예, 이익 하나 1원 내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선진국하고 개도국이 싸우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선진국은 이윤을 다 내놓고 나서 개도국이 진짜 조금 먹고 살라고 그러는데 니네는 왜 우리한테 네, 환경을 규제하니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윤 중요해요. 가장 기초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뭐 10년 전에도 환경 단체에 있었지만 그때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했어요. 환경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중산층 이상이 돼야 된다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환경을 이야기한다고 다들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닥친 문제는 적자가 나면서까지 환경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하면서 또 환경적으로 해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기업도 사악한 집단이 아니잖아요. 예. 기업도 우리 사회 안에 있는 기업 시민이거든요. 기업들도 이 친환경을 하는 게 이익이 되면 당연히 기업은 이익으로 갈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법제도 여러 가지 사람들의 소비자의 소비 수준 이런 것들이 그만한 베네핏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움틀거리고 있는 거고 이것이 이익이 될지 말지 탄소세나 이런 것들이 다 바로 그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그린워싱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그게 아직은 이익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일단은 싹 화장을 좀 하고 보는 거예요. 이익인 것 같긴 한데 잘못하면 완전히 두드려 맞는 거고 그게 이제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사람들 우리 이제 젊은 뭐 지속가능 보고서를 보는 우리 젊은 친구들 그리고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ESG든 뭐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 2년밖에 안 됐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되게 늦게 시작했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아니면 도 저기 기준을 갖다 대놓고 니네 왜 이거 못해? 라고 해서 막 무조건 두드려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저께 만난 제 기업의 ESG 팀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는 공개 안 하던 정보인데 공개를 한 거 자체가 되게 이 우리 기업에서는 리스크를 안고 공개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 자체를 봐주지 않고 일단은 부정적으로 무조건 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좀 과정도 봐달라.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옛날에는 공개하지 않았던 정보인데 이제 부정적인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공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과정을 박수 쳐주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선도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친기업적인가?